항아리가 깨지면 이 아이는 오늘 쫓겨난다. 쨍그랑 몽둥이가 항아리를 향해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깨라. 저 썩은 밥 단지. 11살 아이가 항아리를 끌어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됩니다. 등에는 멍이 겹겹이 올라 있었습니다. 손은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떨지도 않았다. 그저 항아리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한마디에 방안 공기가 멎었습니다. 몽둥이를 든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다. 쉰밥 항아리 안에서 대체 무엇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인가? 이 아이는 무엇을 지키고 있었던 것인가? 야담학교를 찾아 주신 모든 사람은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앞으로 올라올 모든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다니는 쌀새가 많이 값으로 팔려왔습니다. 시집이 아니라 양조장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양조장까지 돌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니는 그 길을 걸으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수가 없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 최 주사는 술에, 빚에, 체면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를 두고 독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쌀새가만이면 그 고을에서 11살짜리 계집아이 하나를 사고도 남는 값이었습니다. 최 주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샀다. 다니가 온 첫날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를 부러뜨렸습니다. 최 주사가 다가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빗자루 자루로 다니의 종아리를 내려쳤다. 한 번, 두 번, 물건 하나 제대로 못 쓰는 년. 다니는 그날도 울지 않았다. 이튿날은 밥상을 차리다 그릇을 깼습니다. 쓸모없는 년. 몽둥이가 손등을 내려쳤다. 그날도 울지 않았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던 날도, 윤씨 부인이 머리채를 잡던 날도, 밥 한 끼를 굶기던 날도, 다니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맞을 것 같았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마지막 쌀밥이 하룻밤 사이 쉰밥이 되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던 윤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다. 시큼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인이 최 주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전현이 또 일을 냈소. 최 주사가 부엌으로 들어섰다. 냄새를 맡았다. 눈이 가늘어졌다. 쌀새가마니도 아까운 년. 제삿밥을 다 썩여. 몽둥이가 다니의 어깨를 내려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니는 맞으면서도 밥을 모았습니다. 한 줌, 또 한 줌. 흘린 것까지 전부. 그 썩은 밥은 왜 모아? 다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모았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다니가 멈췄습니다.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맡아본 냄새였습니다. 다니가 눈을 감았다. 기억이 올라왔다. 그 냄새가 다니를 데려간 곳은 석 달 전 논두렁길이었습니다. 팔려가던 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람도 불었습니다. 억울하게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논두렁길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손만 꼭 잡고 걸었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평생 일만 한 손이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었고 손가락 끝이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니는 그 손을 꼭 쥐었다. 놓기 싫었다. 평생 놓기 싫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논두렁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엄마, 나 안 가면 안 돼? 엄마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논두렁 한가운데였습니다. 바람에 벼 이삭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단이는 기다렸다. 엄마의 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천천히 꺼낸 건 낡은 무명천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해진 천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단이가 본 적 없는 천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글 모르잖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로는 못 써줘서, 편지도 못 써줘서, 그냥 이것만. 천을 단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품속에 오래 있었던 것처럼. 엿기름이야. 단이가 눈을 들었다. 엄마는 단이를 보지 못했다.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시집가서 배고프면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이걸로 감죽 끓여 먹어. 단이는 천을 꼭 쥐었다. 최주사 패거리가 보이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엄마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거의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았습니다. 손이 차가워졌다. 단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멈추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논두렁이 끝나는 자리에서 엄마의 뒷모습이 작아졌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단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단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었으니까 기억이 끊겼습니다. 단이는 눈을 떴습니다. 부엌이었습니다. 쉰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엄마 냄새가.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최주사도 잠들었다. 윤씨 부인도 잠들었다. 양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단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문틈으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쉰밥 항아리 앞에 앉았습니다. 냄새를 맡았다. 또 맡았다. 맞다. 이 냄새였습니다. 엄마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긴 밤 내내 저어주던 그 감주 냄새였습니다. 엄마,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속삭였습니다. 품속에서 무명천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다. 천천히 풀었습니다. 엿기름을 쉰밥 속으로 조용히 풀었습니다. 한 줌, 또 한 줌, 남김없이 전부 보글, 보글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항아리였습니다. 식은 쇠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다.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감주를 끓이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궁이 앞에서 단이를 무릎에 앉히고 한 국자씩 떠먹여주던 밤. 달지? 응, 우리 단이 배 안 고프지? 응.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밤이 지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단이는 부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못 들은 척했습니다. 마당 쓸 것도 있고 물 길어올 것도 있었지만 항아리 곁을 지켰습니다. 냄새가 날아갈까봐 누가 밥그릇을 들이밀어도 단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배가 고팠다. 많이 고팠다. 그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11살짜리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최 주사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엌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부엌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주사는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이유는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양조장 담 너머에서 보부상 오서방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부엌 안에서 작은 등이 항아리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같은 자리였습니다. 오서방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배고픈 아이 눈이 아니오. 뭔가에 홀린 눈이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썩는 냄새가 아니오. 익는 냄새요. 그 익는 냄새가 윤씨 부인의 코에도 닿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달큰하면서도 낯선 냄새였습니다. 부인이 부엌 문을 걷어찼습니다. 단이가 항아리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같은 자리였습니다.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제대로 자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인연이 사흘을 저러고 있어. 귀신 단지를 들였다. 당장 깨부순다. 몽둥이가 들렸습니다. 단이가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에 멍이 겹겹이 올라온 채로 손은 아직 피딱지가 다 앉지 않은 채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직 안 나왔어요. 몽둥이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최 주사가 들어섰습니다. 무릎 꿇은 단이를 봤다. 공중에 멈춘 몽둥이를 봤다. 그리고 시선을 걷었습니다. 저 단지 깨라! 오늘 당장!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몽둥이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단이가 눈을 감았다. 항아리에서 손을 놓지 않은 채로 몽둥이가 내려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낯선 노인이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모두가 굳었습니다. 최 주사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대감, 한양에서 내려온 이대감이었습니다. 간밤에 양조장에 묵어간 손님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아직 거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대감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항아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허리를 굽혀 깊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국자로 한번 떠서 천천히 머금었습니다.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 한 모금 더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 집 술, 썩은 것이 아니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달아 윤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요? 사흘 된 쉰밥인데. 이 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인, 내가 평생 술을 마셔왔소. 전국 팔도를 다니며 온갖 술을 마셔왔소. 그가 단이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썩은 밥 냄새가 아니오. 이건 감주향이오. 단이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감이 단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을 맞췄습니다. 노인의 눈이 부드러웠습니다. 아이야, 그 안에 무엇을 넣었느냐? 단이가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최 주사가 지켜봤다. 윤씨 부인이 지켜봤다. 오서방이 담 너머에서 지켜봤습니다. 단이가 항아리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쉰밥을 헤쳤습니다. 한참을 더 헤쳤습니다. 그리고 젖은 무명천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천이었습니다. 팔려가던 날 엄마가 손에 쥐어주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단이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천천히 두 손으로 펼쳤습니다. 가슴에 댔습니다. 눈을 꼭 감은 채로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부엌 안이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목이 갈라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멈췄습니다. 글을 몰라서, 또 멈췄습니다. 편지도 못 써줘서, 말도 못하고 그냥 이것만 넣어줬어요. 숨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엿기름이래요. 단이가 천을 코에 댔습니다.
시집가서 굶지 말라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쉰밥에서 이 냄새가 났어요. 엄마가 끓여주던 감주 냄새요. 눈물이 천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날아갈까 봐 항아리 안고 잤어요. 윤 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 주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대감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서방이 담 너머에서 소매로 눈을 훔쳤습니다. 11살짜리가 엄마 냄새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맞으면서도 굶으면서도 괜찮다고 하면서도 엄마 냄새 하나가 이 아이를 여기까지 붙들어 세운 것이었습니다. 최 주사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쌀새가마니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무게를 가졌습니다. 아이 하나의 값이 쌀새가마니였다는 것이 처음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먼저 무너진 건 윤 씨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최 주사였습니다. 논두렁에서 단이가 뒤를 돌아봤을 때 눈을 피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첫날 그릇을 깼을 때 울지도 않던 눈을 기억했습니다. 괜찮아요. 부엌 앞에서 그냥 지나쳤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사흘밤 동안 아이가 혼자 차가운 항아리를 끌어안고 있는 동안 자신은 술이나 마시고 있었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손에서 몽둥이가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모두가 그 소리에 굳었습니다. 내가 목이 막혔습니다. 애를 팔아놓고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이 앞에, 11살짜리 앞에 어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줬구나. 이 대감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최 주사, 썩은 밥이 아니었소. 사람의 정이었소. 윤 씨 부인의 손에서 몽둥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인이 단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멍든 뺨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얼굴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린 뺨이었습니다. 부인의 눈물이 단이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가 내 친정이다. 단이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뺨을 타고 턱 끝으로 흘렀습니다. 맞으면서도 울지 않던 아이가, 굶으면서도 울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항아리에서 맑은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감이 국자로 한 번 떠서 단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다. 단이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한 모금, 눈이 감겼습니다. 엄마 감주 맛이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아궁이 앞에서 엄마가 긴 밤 내내 저어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단이는 한참을 그 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놓기 싫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그날 처음으로 단이 앞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흰쌀밥이었습니다. 반찬도 3가지였습니다. 단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배고플 틈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버텨야 했으니까, 지켜야 했으니까. 그의 겨울, 단이의 감주는 고을에서 가장 달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굶주린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단이는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최 주사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말없이 광에서 쌀을 꺼냈습니다. 한가마니, 그리고 또 한가마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비법을 물었습니다. 단이는 그냥 웃었습니다. 썩는 것과 익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그리고 사람도 그렇다는 걸 단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거친 손으로 엿기름을 쥐어주던 날부터 지금까지 야담학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